안녕하십니까. 루킴 칼럼. 오늘은 안철수의 매력은 정의감 넘치는 열정, 이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4월 7일 서울시장 선거일까지 이제 70여일 남았습니다. 겨울은 곧 갑니다. 한 달만 지나면 노란 개나리 꽃눈이 터져 나올 것입니다. 올봄 개나리 꽃은 유난히 아름다울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잃어버린 10년간의 서울의 봄을 찾아올 수 있기 때문이 아닐까요? 올봄의 노란 개나리, 붉은 진달래, 철쭉, 그리고 빛나는 목련의 주인공은 안철수가 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신념이 대한민국 산과들에 흐드러지게 피어날 봄꽃과 함께 현실이 될 것입니다. 한 나라의 지도자, 큰 도시의 리더는 두 가지 매력이 있어야 합니다. 첫째, 정치적인 능력이요. 둘째는 인간적인 매력입니다. 안철수의 정치적 능력은 그동안 몇 차례 말씀을 드렸고 앞으로도 계속 대화를 나눌 것입니다. 오늘은 인간 안철수의 매력, 인간 안철수의 매력이 무엇인가에 대해 얘기를 하고자 합니다. 먼저 안철수는 재벌의 아들도 아니고 회사를 물려받은 바도 없습니다. 혼자 공부 열심히 해서 의학 박사가 되고 의사가 되고 대학 교수가 되었죠. 거기에 만족하지 못하고 컴퓨터 바이러스 백신을 개발해서 국민에게 무료 배포하고 기업들을 상대로 직접 영업을 뜨면서 오늘의 세계적인 안랩을 만들어냈습니다. 그 과정에서 미국 대기업의 매각하라는 유혹을 떨쳐버리고 대한민국의 위대한 자산으로 지켜냈습니다. 자신의 박사학위와는 전혀 다른 분야의 독학으로 도전해서 세계가 인정하는 벤처기업 경영자이자 거부가 된 거죠. 이것만 해도 참으로 인정받고 존경받을 만한 성취이자 한 인간의 대단한 성공입니다. 그런데 안철수의 매력은 또 다른 도전, 정치에 뛰어든 것입니다. 그것도 단번에 대통령이 되겠다고 뛰어든 겁니다. 안철수의 도전을 보면서 저는 과거 현대그룹의 고 정주영 회장이 1992년 봄에 대권에 도전하겠다고 선언한 날을 기억합니다. 그날 정 회장은 서울 청운동 자택에서 기자회견을 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나라 정치가 썩었고 정치 자금을 너무 뺏기는 것이 싫어서 직접 대통령이 되어서 올바른 정치를 하기로 했다. 그런 취지로 선언을 하고 통일국민당을 창당했었죠. 그날 저는 정치부 기자로 수첩을 들고 청운동 자택에 정 회장 자택에서 취재를 하고 있었습니다. 정 회장은 첫 총선에서 김동길 박사를 포함해 31명의 국회의원을 당선시키고 대선에 뛰어들었으나 와이어스에게 지고 말았죠. 그리고 그의 정치는 끝났습니다. 덕분에 현대그룹이 와이어스 정권에게 심하게 혼났다는 것은 다 알려진 사실이죠. 안철수의 대권 도전은 어떤 원한이나 누구의 추천이나 또는 정치공학적인 구도 안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그의 순수한 열정에 의한 것이었습니다. 그 열정은 이 나라 대한민국 국민의 삶을 결정짓는 정치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 그 정치는 현재와 후손의 미래의 삶까지도 영향을 미치는 중차대한 일이라는 것을 안철수는 스스로 깨달으면서 생긴 거죠. 그리고 그 깨달음과 동시에 그런 도전을 시도했습니다. 그 도전의 열정은 참으로 순수하고 아름다운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도전 속에는 어떤 원한이나 정치 공학이 있는 것이 아니라 정의로움, 그 정의로움이 들어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정의란 무엇입니까? 우리가 사는 공동체의 공익과 공정성을 중시하는 것 아닙니까? 그 정의는 열정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뒷받침되지 않으면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열정으로 뒷받침되어야만 뿌리를 내릴 수 있는 게 정의입니다. 누구나 말은 할 수 있지만 안철수처럼 뜨겁게 열정으로 지탱해 주지 못하면 안 됩니다. 또한 정의감은 성실을 바탕으로 해야 합니다. 성실이란 또 무엇입니까? 제가 20대 대만 어학센터에서 그 초등학교 국어책으로 중국어를 배운 적이 있습니다. 거기 이런 구절이 있었습니다. 그때 저는 좀 충격을 받았습니다. 什么人是诚实的人? 어떤 사람이 성실한 사람인가요? 탕탕정정들은 就是诚实的人. 정정당당한 사람이 성실한 사람입니다. 초등학교 교과서에 이 위대한 구절이 나오는 것을 보고 저는 참 신선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안철수에게서 진정으로 정정하고 당당한, 정정당당한 성실함의 진면목을 봅니다. 안철수는 자수성가에서 벌은 몇천억의 재산을 소유한 자로서 그렇게 순수한 정의로움을 가지고 정치에 도전한다는 것은 누가 봐도
객관적으로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런데 더 기막히고 감동을 주는 것은 그의 재산 1,500억 원에 달하는 재산을 흔쾌히 사회에 기부하고, 비록 선거에서는 실패하고 핀잔을 듣고 비난과 갈등과 고통을 겪으면서도 자신이 생각하는 정의로움과 그것을 뒷받침하는 열정을 가지고 포기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안철수는 지난 10년간 도전하고 또 도전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열정, 그 정의로운 열정과 그 열정이 있는 정의로움에 저와 여러분들은 찬사와 지지를 보내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의 매력, 그의 아름다움은 바로 정치를 통해서 대한민국 국민의 삶을 보다 행복하게 만들어내겠다는 정의감 넘치는 열정, 바로 그것입니다. 피보다 더 뜨겁고 진달래꽃처럼 붉은 열정으로 꽉 찬 그의 정의로운 생각과 도전과 감성, 그 뜨거운 감성, 바로 그겁니다. 그것이 바로 인간 안철수의 매력이며 정치인 안철수의 매력인 것입니다. 반면에 민주당의 박용선과 우상호는 어제 페이스북을 통해서 문 대통령 생일을 축하한다며 아부하기에 바쁜 모습을 보였습니다. 당내 경선에서 이겨보겠다는 거겠죠. 특히 박용선은 대한민국은 문재인 보유국이라는 괴상한 표현을 쓰면서 억지로 문재인에게 가까이 붙으려는 모양이 측은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북한에서 핵 보유국이 되었다고 떠들어대니까 박용선은 생뚱맞게도 문재인 보유국 카드를 들고 나오는군요. 그는 또 서울시장 나오겠다는 사람으로서 코로나 방역 상태가 매우 안 좋고 엄중한 때 비행기 타고 김해에 가서 봉하마을은 또 왜 가는지 어이가 없었습니다. 이러다가 우상호, 박용선이 서울특별시를 사랑하는 문바 여러분에게 바치겠습니다, 봉헌하겠습니다, 그렇게 들고 나오지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우와 박에게서 우리는 서울시민은 정치인의 감동이나 어떤 인간적인 아름다움 또는 매력을 발견하기는 매우 어려울 것 같습니다. 또 한편 국민의힘 나경원, 오세훈도 이곳저곳 다니면서 사람들을 만나고 인사하는 모습을 보면서 서울시장 후보라는 생각보다는 그들이 동작구와 광진구에서 국회의원 떨어져서 그 아쉬움을 다시 한번 달래기 위해서 도전하는 듯한 느낌을 줍니다. 아마 많은 시민들에게 그런 느낌으로 다가왔을 것 같습니다. 서울 시민들은 나경원, 오세훈에게서 어떤 정의로움과 열정보다는 나약함과 오만을 더 크게 발견할 것만 같습니다. 그런 느낌은 3월달 야권의 최종 후보 경선에서 현실로 드러날 것입니다. 안철수의 포기하지 않는 그 정의로운 열정이 오는 4월 7일 아름다운 봄꽃들과 함께 활짝 만개하기를 기대합니다. 여러분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면 저는 좋은 방송으로 보답하겠습니다. 루킴 칼럼입니다.